자, 안녕하세요. 쇼핑몰 생존대학교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쇼핑몰 생존대학교 말 그대로 좀 잔인하고 살아남기 힘든 쇼핑몰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내용입니다. 온라인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쇼핑몰 하면 대박 치고 뭐 월 억씩 벌고 뭐 그렇지만 실제 제가 현직 마케터로서 이제 쇼핑몰 이제 리뉴얼이라든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막 허황성세라고 할까요? 막 되게 큰 사무실에 번듯한 그런 쪽은 쇼핑몰로 성공한 케이스를 전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은요, 뭐 한 100억대 하더라도 되게 막 쓰러져가는 사무실, 그 다음에 끊임없이 바뀌는 직원들, 그리고 뭐 꿈과 희망보다는 오늘의 매출, 현실에 급급하신 분들이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쇼핑몰이란 무엇이고, 또 만약에 쇼핑몰 하고 계시는 분이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 생존이란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내용을 오늘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쇼핑몰 생존대학교 첫 번째 시간, 판을 봐야 생존한다 입니다. 쇼핑몰은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틈새 오브 틈새입니다. 쇼핑몰 왜 창업하시게 되셨나요? 혹은 쇼핑몰을 왜 생각하고 있나요? 요즘 뭐 오프라인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은 다 온라인이라고 하니까 떠밀듯이 그게 아니죠. 쇼핑몰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식기 때문에 창업하신 거 아닌가요? 쉽게 왠지 돈 안 들이고 뭐 길거리에 널려있는 오프라인 매장 같은 거 한 번 잘못 임대 계약 맺으면은 뭐 보증금 뭐 억 단위에 월세 500에서 1000만 원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 하신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온라인은 0 아니면 1의 공간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경쟁을 해요. 경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이 쇼핑몰은 그냥 내가 딱 오픈한다고 해서 그냥 동네에 그냥 가게 오픈하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이제 뭐 음식물을 파는데 딱 우리 동네에서 음식물 팔 때는 그냥 우리 동네 집 분들하고 우리 동네에 없는 음식점 뭐 이런 정도만 고려하면 된다면 온라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쟁 상대가 막 CJ 아니면 뭐 홈플러스, 이마트 뭐 넘쳐납니다. 마켓컬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죠.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왜? 그들은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훨씬 더 전문적인 물류센터라든가 컨설팅이나 혹은 자본력이 있잖아요. 내가 한 달 정도 굶어도 버텨요. 그쪽은 그냥 뭐 이를 악물고 몇십억, 몇백억, 뭐 쿠팡 몇 조 단위의 적자 나도 버팁니다. 왜? 욕심이 크거든요. 큰 욕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쇼핑몰은요, 하루 못 벌면 굶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 생존하려면 어떻게 된다? 판을 봐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판은 뭘까? 저는 이제 마케터들, 이제 제일 안타까운 대표님들이 뭐냐면, 욕심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욕심은 큰데, 투자할 시간이나 능력을 안 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나 스타일 난다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한다던가, 나 쿠팡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아니면 혹은 나는 알고 있는 되게 좋은 상품이 있어. 사람들은 몰라. 자, 그런 거 온라인에서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왜? 온라인에서는 공간이 무제한이거든요. 오프라인하고 완전 달라요. 온라인은 그냥 공간 자체가 거의 우주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약초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어요. 제발 사주세요 이러잖아요. 차라리 오프라인에서 전단지 보는 게 더 빨라요. 왜? 온라인은 엄청나게 넓은 세상이니까. 자, 곧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판을 봐야 된다. 판을 봐야 된다. 이 판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막 전쟁 같은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적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야. vs, 나는 칼을 들고 있는 1명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예, 뭐 처음, 뭐 영화 같은 거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가 칼을 들고 이렇게 막 들고 가요. 들고 가가지고 적도 칼을 100명이 들고 있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내가 칼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 명 배고 두 명 배고 3명을 막 무찌르고 이래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죽겠죠. 예, 죽습니다. 이런 판 가면 안 돼요. 이런 판 가면 이런 판 가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에서 판이란 뭐냐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판. 윈. 항상 이길 수 있는 판.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런데 가서 싸우시란 얘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내 경쟁사가 뭐 삼성이야. 내가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삼성보다 정말 더 괜찮아. 망하죠. 예, 힘듭니다. 그들은 몇십만 명 있잖아요. 이런 거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판은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온라인에서 파는 되게 다만 온라인에서 파는 좀 재밌어요. 뭐냐면 뭐 보안이나 이런 게 없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판, 여러분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 판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전쟁터에서 싸울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확률로, 높은 확률로 이길 수 있는 판을 고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내가 뭐 바이럴 상위 노출할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컨텐츠 잘 만들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유명한 모델을 쓸 수 있어, 이거랑 다 다른 얘기예요. 그건 기술, 전략과 전술 같은 거죠. 전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전략을 뒤바꾸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즉 이길 수 있는 전쟁터를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어떤 전쟁터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첫 번째 판은 뭘까? 첫 번째 판은 바로 상세 vs 상세판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되게 쉬워요. 네. 경쟁 업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경쟁 업체보다 우리 고객을 더 설득시켜야,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업체보다 다른 업체도 더 설득시켜야 이제 이길 수 있는 판이 됩니다. 그러면은 경쟁업체가 누구냐가 따르겠죠. 뭐냐면 경쟁업체가 쇼핑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업체가 상세 페이지를 가질 수 있고, 혹은 바이럴 부분에서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전장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쉽게 첫 번째 맞닥뜨릴 수 있는 판은 상세 vs 상세입니다. 저는 사실 이 판을 제일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 이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고객들이 물건을 살 때, 우리 상세 페이지만 보고, 혹은 경쟁업체 상세 페이지만 보고 구매를 결정해야 되는 상태예요. 경쟁업체도 딱히 바이럴 하는 거 없고요. 경쟁업체도 쇼핑몰이 없고, 그리고 뭐 딱히 뭐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상세만 보고 사야 되는 상황이죠. 왜 이게 쉬울까요? 답이 되게 간단하죠. 상세만 잘 만들면 되니까. 예. 약간 좀 실전으로 돌아가서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검색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가입은 공짜입니다. 예, 가입 공짜라서 광고 시스템 혹은 여기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고요.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연간 키워드 조회수 뭐 이런 것들 검색할 수 있는데, 자, 온라인의 특징은 검색으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검색 키워드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내 시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에어프라이기를 이제 수입해서 한번 팔고 싶어. 그럼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에어프라이기. 혹은 내가 인덕션을 수입해서 팔고 싶거나 내가 제조해서 팔고 싶어. 인덕션. 검색해 보셔야 돼요. 검색해 보시면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인덕션은 뭐가 나오냐? 27,200회, 그 다음에 16만 7천회가 조회가 되고요.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인덕션 네. 27,200회가 지난달에 조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기는 에어프라이기는 지난달에 PC 기준이에요. 77,800회가 조회가 돼요. 이게 뭘까요? 고객들이 검색을, 인덕션은 27,000회를 한다는 거고 에어프라이기는 77,800회를 하는 거죠. 이러면 무슨 결론이 나올까요? 에어프라이기가 시장이 훨씬 더 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들이 월 단위로 어떤 식으로 되는지도 다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그런데 딱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경쟁업체가 상세 페이지만 있어요. 보통 시장 초기 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일단 시장이 뜨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뭘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상세로만 시작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상세죠.
혹은 오픈마켓도 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의 기준 뭐냐면 상세 외에는 결정할 것이 거의 없을 때예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상세를 잘 만드는 거죠. 그럼 이기는 판이 됩니다. 상세를 잘 만드는 거 어떻게 잘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면 이 채널 끄세요. 예. 상세는 만들 줄 아셔야 돼요. 상세를 잘 만든다는 건 뭐냐면 그냥 뭐 고객을 잘 설득시키고 타겟팅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잘하고 이런 것들은 에어프라이기 아까 전에 검색했는데 에어프라이기 상세 페이지를 보면은 이 상세 페이지 완전 전쟁판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에어프라이기의 전쟁판은 어떤 형태가 나와 있나. 에어프라이기를 검색합니다. 물론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여기 파워링크라고 해서 이제 상단에 쇼핑몰 광고들도 있지만 주로 이런 상세 페이지만 보고 많이 사요. 그러면은 리빙엘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고 보면 이제 썸네일부터 뭐 27종 올 스테인레스 이렇게 나오죠. 잘 만든 상태라는 거는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 지금 품절됐습니다. 뭐 약간 홈쇼핑 같은 거예요. 그냥 스펙만 나열된 게 아니라 경쟁사가 스펙만 나열했다고 하면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국내 최초 재활용 플라스틱 쓰지 않는 올스텐 포토리뷰 바스켓 증정 가격 비 소비자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리빙은 가격보다 확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플라스틱이란 믿을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뭐 2년 여성 수상 여성 CEO로 믿을 수 있어요. 리벨 누적 평점 4.9% 해가지고 자기 자랑도 열심히 하고 고객들 후기 내용도 나오고 스펙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런 게 보이시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쟁업체 만약에 스펙만 나열한 상태만 가지고 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리빙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임이죠. 이게 첫 번째 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이제 여러분 사업을 진입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상품별로 이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속옷을 파는데 심리스 브라는 상세 대 상세의 게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섹시한 란제리 같은 경우는 쇼핑몰 대 쇼핑몰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판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될 컨텐츠나 내가 준비해야 될 마음가짐이나 투자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첫 번째 상세 대 상세인 경우에는 뭐만 잘하면 된다?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면 됩니다. 예, 이게 판을 이기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판 한번 보러 갈까요? 두 번째 판은 뭐냐면 상세 vs 상세 바이럴 판입니다. 이게 뭐냐? 상세 페이지를 이제 업종이 좀 발전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상세 페이지만 잘 만들었는데 경쟁사가 바이럴을 좀 열심히 해. 예를 들어 뭐 블로그를 검색했더니 한 3,800건 정도 일어납니다. 실제 그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자면 뭐 보땡이라고 하는 에어프라이기는 블로그가 3,750건 정도가 되고요. 그럼 이 리빙엘 같은 업체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제 상세 블로그 개수가 한 1,500건 정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보땡이라고 하는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나 바이럴에 대해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느냐? 자, 상세 페이지가 비슷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바이럴을 가지고 있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되게 단순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고객들은 이 업체 리빙엘이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상세 페이지 괜찮네 했는데 옆에도 상세 페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마케팅 하시다 보면 상세 페이지 거의 비슷비슷해집니다. 왜? 저쪽이 잘 팔면 나도 하고 따라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는 바이럴이 조금이라도 많은 쪽 인스타도 좀 하고 페이스북도 많고 특히 블로그 카페 같은데 게시글이 많은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만 개선한다 남들보다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사실 이기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 상세 페이지 플러스 바이럴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세를 좀 더 강화시킨다던가 해서 기본 어깨빵이라고 하죠.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왜? 적은 2명인데 나는 1명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바이럴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물론 바이럴 커버하는 것도 남들처럼 블로그 못할 수도 있고 카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상대방이 인스타를 좀 안 한다던가 뉴스 기사를 좀 안 낸다던가 이러면은 그쪽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정도 바이럴 요소를 좀 커버해야 되는 판을 만들어야 된다. 혹은 고객을 바이럴 마케터로 만들어서 뭐 바이럴 올려주면은 좀 혜택을 많이 준다든가 해서 바이럴적인 요소를 좀 커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후기를 좀 채워 넣든가 해서 내 바이럴이라도 좀
돼야 상세 개선했던 위력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판을 보실 때는 이런 판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즉 상세 대 상세 바이럴 판이면 경쟁사가 바이럴까지 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이럴적인 요소를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 바이럴 종류는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 바이럴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바이럴이라고 생각하면은 입소문, 저기서 뭐 좋다더라, 블로그, 카페에서 막 에어프라이기 검색하면 막 다 우수수 나오게끔 하는 바이럴인데, 사실 이 바이럴은 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업자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되고, 혹은 업자가 아니더라도 한 달 이내에 에어프라이기라고 검색했을 때 몇 개나 이렇게 돼서 올라올까요? 한번 보러 갈까요? 에어프라이기에 저희가 한번 인터넷 창을 한번 끼워서 한번 볼게요. 에어프라이기에서 이제 옵션 한번 걸어볼게요. 1개월 동안 에어프라이기의 게시글은 약 23,521건이에요. 여러분 블로그 마케터 몇 명이나 되세요? 2만 명 되시나요? 안 되죠. 예, 유입 바이럴은 그래서 힘들어요. 유입 바이럴은 힘들다. 무슨 얘기냐? 바이럴이라고 해서 항상 유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고객들은 유입된 걸 보고 없던 업체의 상세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브랜드 바이럴이라는 게 있어요. 브랜드 바이럴은 뭐냐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런 거죠. 그 아까 전에 나왔던 내가 리빙웰 마케터라고 하면은 리빙웰 에어프라이어 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2339건이 나와. 이건 뭐냐면 이걸 샀다는 사람들의 증거 혹은 알려줬다는 증거죠. 이게 있어주면 고객의 선택이 바뀌기도 해요.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유입 바이럴은 업체들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혹은 업자들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광고 바이럴 못하더라도 브랜드 바이럴이라도 좀 커버를 해주면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세 대 상세면은 간단하게 역이용해 볼까요? 상세 대 상세인데 경쟁업체도 상세가 괜찮고 나도 나쁘지 않아. 우리 쪽에서도 체류 시간이 많고 고객도 저쪽도 많아. 그럴 때는 내가 브랜드 바이럴, 리빙웰이라고 검색했던 거에 블로그만 좀 써더라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판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브랜드 바이럴은 근데 되게 쉽습니다. 왜? 내가 블로그 만들어서 리빙의 후기입니다 해가지고 스마트스토어 후기를 퍼나르든 쇼핑몰 후기를 퍼날라가지고 거기 게시만 해도 돼요. 하루에 100개도 쓸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효과는 굉장히 좋다. 자, 세 번째 판 뭘까요? 세 번째 판은 상세 플러스 바이럴, 상세 플러스 바이럴 쇼핑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이제 상세 페이지에 스마트스토어 창업하고 이렇게 하면 상세 막 만들어요. 그리고 바이럴도 채웠어. 근데 업체가 갑자기 쇼핑몰 같은 게 생기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되게 간단해요. 2대 3의 싸움이에요. 자, 온라인에선 공간이 무제한이고 우리 고객들은 대부분 증거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제 좋은 예시가 이제 꼬매별로라고 하는 토퍼가 있어요. 그 토퍼 같은 경우가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았냐? 꼬매별로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어떤 경쟁을 하고 있었냐면 상세 플러스 바이럴, 상세 플러스 바이럴의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메모리폼 토퍼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메모리폼 토퍼를 만드는 업체라서 원래는 이렇게 여기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로만 팔고 있었습니다. 팔고 있을 때 이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제 2016년 9월에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쟁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사들이 처음 들어올 때 뭘 하냐? 바이럴을 엄청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혹은 가격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고 혹은 연예인이 나오기도 하죠. 뭐 이유리 씨가 뭐 눕는 슬로우 토퍼라든가 이런 애들 막 쏟아지면서 경쟁 자체 판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냐? 꼬메벨로는 어떤 식으로 해법을 만들었냐면 토퍼 전문 쇼핑몰을 만들어요. 토퍼 전문 쇼핑몰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들이 증거 중독자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쇼핑몰을 토퍼 전문으로 된 쇼핑몰을 만들어서 해결을 합니다. 이게 판을 또 바꾸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꽤 성과가 괜찮았죠. 즉 경쟁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도 탑셀러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상세 바이럴은 무한 양의 싸움이에요. 저쪽도 상세 잘 만들 수 있고요. 여기도 바이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은 쇼핑몰 같은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어, 여기는 제대로 된 브랜드구나. 혹은 고객들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요지가 충분하죠. 즉, 두 명이 싸우냐, 세 명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반대로 얘기하면 경제업체가 상세도 있고 바이럴도 잘하고 쇼핑몰도 구축해 있다면 나도 쇼핑몰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만드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닥터피엘도 똑같아요. 닥터피엘 같은 필터 샤워기도 이제 퓨어썸이라고 하는 이제 블랭크 코퍼레이션하고 경쟁을 할 때 트래픽을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 브랜드 쇼핑몰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원 브랜드 쇼핑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한 개의 상품으로 이루어진 쇼핑몰을 얘기합니다. 닥터피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상세 페이지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페이지예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이트는 매우 단순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메인 배너가 있고 상품이 있고 후기가 있는 정도로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있다는 거예요. 쇼핑몰이. 딴 데는 상세로만 파는 업체에 비하면 얘가 훨씬 더 유리하죠. 왜? 다른 업체는 두 번의 기회밖에 없지 여기는 세 번의 기회가 있고 쇼핑몰의 장점은 뭐다? 스마트 스토어나 오픈마켓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이 쇼핑몰의 장점은 세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을 많이 쓸 수 있죠. 단독 매장처럼.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판입니다. 세 번째 판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판에서 일단 쇼핑몰 이런 식의 할 때 이제 쇼핑몰 전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키워드 검색수 파워링크의 클릭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파워링크에 대한 내용을 잠깐 봤잖아요. 파워링크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에어프라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프라이기는 뭐 77,800회 모바일로서 51만 3,500회가 조회됐는데 클릭이 7,040회가 일어납니다. 파워링크 클릭 수란 게 있어요. 이게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파워링크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최소 7,040명의 신규 유입자가 생기겠구나. 광고를 돌렸을 때 난 결론이 나오죠. 근데 파워링크는 아무래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쇼핑몰로 연결하고 싶은 니즈가 많고 실제 쇼핑몰에 투자 수익률이 좋습니다. 광고 수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쇼핑몰로 들어갔을 때는. 그랬을 때는 이거 쇼핑몰을 열면은 내가 돈을 더 벌겠는데 하면은 쇼핑몰 하시는 게 답이 돼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혹은 이게 클릭률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인덕션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광고 클릭률이 7.53%입니다. 참고로 에어프라이어의 광고 터치 그 클릭률이 1.54%, 인덕션 프레임은 7.53%. 이 인덕션 프레임은 뭐냐? 즉 파워링크 클릭률이 유독히 높은 업체들은 쇼핑몰에서 고객들이 사는 거를 선호한다는 뜻이에요. 전문적인 업체, 좀 더 돈을 더 주서라도 할 때, 이럴 때는 쇼핑몰을 열었을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판이 생깁니다. 네 번째 판쯤 되면 요 정도 되면은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0억대, 연매출 100억대 업체들이 싸우는 판이고요. 내가 만약에 100억대 쇼핑몰에 마케터로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상세 페이지 잘 만들어야 되고요. 바이럴 요소도 충분히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지 맨날 체크해야 되고 쇼핑몰도 이제 잘 구축된지 봐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경쟁업체가 상세도 하고 바이럴도 하고 쇼핑몰도 이미 잘 구축해서 들어가 있어.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쇼핑몰의 컨텐츠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업체들이 보통 조명업계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공간 조명이라든가 히트 조명이라든가 비치 조명 같은 경우가 이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조명업계는 컨텐츠가 없으면은 살아남기 힘들다. 이 컨텐츠란 게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비치 조명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비치 조명 먼저 들어가 보면은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기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평생 수리 서비스, 그 다음에 고객과실 보상제, 품절 보상제, 더 아름다운 빛의 마음 이런 거 클릭하면 뭐 빛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고객님의 이야기, 솔직해서 더 소중한 리뷰, 빛은 가까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조명이나 업체도 동일하게 이런 컨텐츠가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공간 조명 vs 저가 조명이란 컨텐츠가 처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데
공간 조명 vs 저가 조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날카로운 틈이라든가 변형 여부라든가 이런 사소한 얘기들을 또 브랜드 컨텐츠로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실제로 두 줄 메뉴가 돼 있어서 상단은 거의 컨텐츠고 밑에는 이제 상품인 형태가 있고요. 뭐 히트 조명 같은 경우도 네, 들어가 보면은 이제 명품 퀄리티라든가 뭐 온라인 시연실이라든가 리얼 스토리라든가 이런 컨텐츠들이 다 제품 외적인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런 게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고객들이 굉장히 고관여거나 혹은 이쪽 정도의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들은 어떤 영역이냐면 페류 시간의 싸움이에요. 즉, 이 제품을 고르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많고 내가 잘못 사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품들에 한해서 고가의 제품의 가구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고객들 1년 전부터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럴도 많아야 되고 상세도 많아야 되고 쇼핑몰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쇼핑몰의 목적은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고객들이 나한테 더 머무르고 경쟁업체 없다. 그래서 더 머물러서 나한테 신뢰를 하게 되고 볼 것도 많고 혹은 도움되는 것도 많아서 즐겨찾기 하고 싶고 그래서 남들보다 내 쇼핑몰에 더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정도 영역에 이르는 업체들은 특징이 뭐냐면 컨텐츠를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조명업계 같은 경우는 1, 2, 3등이 다 컨텐츠가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과실이 달콤하죠. 연매출 200억대 뭐 이런 데가 넘쳐나니까. 그 정도로 많이 벌려면은 여기까지 판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내가 이 정도의 판에 들어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거 세팅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 쇼핑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혹은 가구 쇼핑몰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블로그 한 개 딱 올려놓고 상세 페이지 딱 하나 올려놓고 팔릴 거야 이러면은 그냥 메아리 없는 외침같이 돼버려요. 자, 다섯 번째 판은 뭘까요? 이건 거의 최악의 판이죠. 최악의 판. 화장품 브랜드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광고 바이럴이 세요. 광고 바이럴 뭐 SNS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막 엄청나게 핫하게 막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쇼핑몰도 아주 괜찮게 세련되게 잘 유명한 모델 써서 잘 세팅돼 있고 브랜드 바이럴도 엄청나요. 막 여기 검색해보니까 후기가 뭐 블로그가 2만 개씩 쌓여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쇼핑몰 마케터나 대표님들은 포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영역에 싸우지 마세요. 다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싸우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일한 방법이 게릴라 마케팅. 게릴라 마케팅이란 게 뭐냐?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기회예요. 즉 뭐냐? 경쟁 업체는 한 1000명에 막 저기 떼고 한국 10,000명에 2만 명 이상의 사단급이 막 몰려 들어와. 뭐 사단급이면 할 게 많죠. 뭐 저기 공병이 뭐 다리도 놓고 뭐 포가 뭐 멀리서 쏘고 남자적인 얘기 하자면. 근데 나는 총 한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은 총 한 자루 다 가지고 와 달려가지고 이야 빵 쏘는 순간 난 죽을 거야. 가기도 전에 죽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포복을 하고 숨어들고 똥오줌도 참으면서 며칠 동안 버티면서 뭐가 돼야 되죠? 스나이퍼가 돼야 돼. 스나이퍼. 딱 노리다가 저기 대장 같은 사람 한 명 있거나 아니면은 저것만 좀 딱 쏴가지고 없애버리면 이 영역에 멈출 것 같은 취약점을 딱 겨냥해서 쏘는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뭐냐? 예를 들자면 내가 마스크팩을 만들었어. 마스크팩을 만들었어. 이랬을 때 영양도 많고 홍보하고 이렇게 딱 싸우자마자 누구랑 만나죠? 아모레퍼시픽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뭐 로레알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전쟁의 판 여기에 휘말리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해도요 뭐 초반에 뭐 승기를 잡을 막 열심히 해가 놀랄 수 있지만 금방 죽습니다. 이 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런칭했던 뉴트리스톰이라는 화장품처럼 LED 마스크 효과 극대화 같은 거예요. LED 마스크를 쓰는 분들한테만 타겟을 딱 걸고 LED 마스크 효과 극대화 같은 임상을 받고 그래서 LED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LED 마스크 비싼 거 쓰면서 효과가 더 나아지고 싶지 않니? 답답하지 않았니? 그랬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호응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주 정확한 겨냥으로 정확한 품질로 그 특정 타겟층을 쌓아야 돼요. 물론 그 특정 타겟이 이왕이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좋아요. 로브란 고객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게릴라 마케팅 빼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게릴라 마케팅에 철저하게 이 한 방 아니면 내가 죽겠다 정도까지 하셔서 뭐 미친 앰플이라든가 미친 바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판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첫 번째 시간을 괜히 한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린 거 동화가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특히 경쟁이 무한 경쟁이고 공간도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 광고를 좀 SNS나 요즘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SNS 인스타그램 피드가 제가 알기에는 뭐 1시간에 1500만 개 이상씩 올라오죠. 묻힙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거 할래요? 아니면 상세 페이지 개선할래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가 생존이 갈기되고, 즉 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묻힐 거면 하지 마세요. 그게 판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템조차도 이 판에 맞춰서 결정하는 쪽이 진정한 온라인 마케터고요. 쇼핑몰이 살아남아야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 어떤 상품을 주려고 밀 것인가,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어떤 상품을 가져올 것인가 조차도 이 판을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검색수도 많은데 제일 좋은 판은 상세 vs 상세판이에요. 그래서 상세만 잘 만들면, 상세 잘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강의라든가 저희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판을 여러 개를 만들면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오늘의 현금을 벌리고 오늘의 현금을 재투자해서 더 큰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돌파구가 생기는데, 이 판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99% 정도 된다고 보십니다. 제대로 준비 안 하고요, 제대로 판을 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내일은 잘 되겠지라는 그냥 무턱대는 희망을 갖게 되면은 100% 망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쇼핑몰 생존하기만 해도 돈을 벌거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즉 양의 싸움을 되도록 피하라. 내가 혼자라는 걸 절대 명심하지 마세요. 언제나 우린 불리합니다. 내가 싸움을 할 때 맞닥뜨리는 업체가 뭐 CJ라든가 이러면 진짜 도망가셔야 돼요. 다만 대기업들은 아주 다행히게도 상세 페이지 구성이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대기업의 제품이 유명하더라도 상세 대 상세로 싸울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항상 보셔야 되고, 특히 마케터라면, 기획자라면 이 판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 여기 투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길 수 있는 판들이 여러 개가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큰 브랜드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자,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머리 많이 쓴다고 돈 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왜 시작했을까? 힘들잖아요, 너무. 그럼에도 이걸 왜 못 놓고 있을까? 싸기 때문이에요. 저렴하잖아. 오프라인에서 눈 감아도 임대료 나가지 않잖아요. 온라인 쇼핑몰들 뭐 임대료 얼마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1층에 비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자고 있어도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강의 듣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을 구매를 이르게까지 하는 거는 지금 머리밖에 안 씁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공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돈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쇼핑을 했기 때문에 이 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내가 만약에 이길 수 없는 판이고 앞으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발을 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왜?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자, 그리고 마케터 분들 그리고 기획자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중소기업 혹은 온라인 쇼핑몰의 마케팅은 대기업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대기업들은 부서라도 많이 나눠져 있죠. 저기 가면 광고해주고, 저기 가면 재무해주고, 여기 가면 뭐 바이럴 해주고 하잖아요. 우린 다 해야 돼요. 그 다 해야 되는 상태에서는 내가 작은 기술 한 개 가지고 있고 이길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서 교육을 듣는 것보다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드는, 판을 볼 수 있는 마케터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직장도 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내가 딱 들어갔는데 이거 진짜 답 없네 라고 하면 빠져야 돼요. 거기에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좋은 판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왜 삽질하고 있지? 그러면은 그 판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매출이 수십 배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라인 쇼핑몰 생존대학교 첫 번째는 판을 봐야 생존한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